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같은 날에 재판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최경환 의원이었는데 모두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것과 상당히 이제 비교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직권남용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선고가 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 원리 원칙대로 따지게 되면 대통령의 직권이 사기업에 대한 뭐 지원을 검토하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전 판결들이 대통령은 사실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렇죠. 대표적이었었고요. 그 예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에도 그 대통령의 직무 권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판시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안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류의 그런 판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범죄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직접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시킬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었다는 게 그동안 판례였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직무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급심 판결들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 결과가 사실은 주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더 듣겠는데,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혹시나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쪽 혐의가 이제 주로 이제 직권남용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적인 의구심을 이제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SNS나 온라인 여론이 굉장히 많은 말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법농단에 대한 이제 수사 의뢰가 언제 발표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별재판부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높아요. 사법부가 사법부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될까? 그런데 어쨌든 직권남용이 주요 혐의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금 이 무죄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특히 이게 사법농단 이전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사법농단 때도 이러한 판례들의 근거를 좀 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일관성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질타를 받은 게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죄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민들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네,